가계부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자들의 빚을 갚도록 도와주는 공적 보호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앞두고 기부 대상 지역 제한과 답례품 허용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민생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윤동주 시인의 문학 정신을 널리 알려온 전북의 한 대학이 러시아에서 신앙 송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체자들이 빚을 갚도록 도와주는 공적 보호망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73살 정상호 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형편이 나빠지면서 카드 빚을 내서 생활을 했습니다. 빚이 4천만 원으로 불어나자 자치단체 금융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데다가 화재를 만났어요. 혹시 집이 완전히 현소가 됐는데 근데 경기는 안 좋고 부채는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난해 문을 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는 1년 만에 1,400여 건의 상담 신청이 들어왔고 64%는 채무 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소는 개인 회생, 파산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법률 서류까지 작성해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들이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면 돈이 최하 2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전액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전북의 가계부채는 지난 2014년 17조 원에서 지난 8월 23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금융복지상담소는 아직까지 전주시 한 곳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대출이나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한계를 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약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금융복지상담소를 더 늘리고 그 기능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정유정입니다.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자신이 낼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기부 대상 지역 제한과 답례품 허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8년 고향 납세를 도입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금액에 따라 정부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지자체는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줍니다. 지난해에만 일본에서 거친 고향 납세는 3조 원에 가깝습니다. 正直言いますとね、やっぱりなんかもらえるっていうのは我々楽しみなんですね。お互いにウィンウィンの状態で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 국내에서도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10개나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 대상 지역과 답례품 허용 여부, 기부금액 한도 등을 두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부 대상 지역을 전라북도 등 광역이 아닌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구가 많고 잘 사는 지자체에 기부금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을 막자는 겁니다. 기부 대상 지역을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광역까지 했을 때는 광역과 기초가 이중으로 모집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치단체 간의 과열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례품도 농수축산물 등 지역 특산품으로 한정하고 지역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회가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인 정기국회를 맞아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전북 의원들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민생 법안들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액화 석유가스 LPG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대기 오염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수급이 불안정했던 탓에
LPG를 연료로 쓸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회 조배수 의원이 발의한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제를 풀어 1600cc 미만의 승용차에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LPG는 그 값이 쌉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따라서 이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갈수록 어민수와 어가당 소득은 가파르게 줄고 고령화 문제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 현재 어촌이 겪고 있는 문제는 농촌과 판박이처럼 똑같지만 실상은 그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김종혜 의원은 젊은이들의 정착을 유도해서 어촌의 세대 교체와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직불제 이것을 배정하는 것이 어민 소득을 상향시킬 수 있고 어민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액화 석유가스 관리법과 노인복지법은 당장 큰 이견이 없지만 청년 어업인 직불금법은 적잖은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여서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법안 통과의 관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올해는 서시와 별 해는 밤 등으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수년 전부터 윤동주의 문학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외에서 신앙송회를 열고 있는 전북의 한 대학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한민족 학교. 이곳에 살고 있는 고려인 후손들의 입에서 주옥 같은 윤동주의 시들이 낭송됩니다. 대부분 우리말이 서툴러 시를 띄엄띄엄 읽거나 중간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낭송을 마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변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산모덩이를 돌아 뭔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리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2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한국인 아버지와 고려인 어머니를 둔 14살 학생이 받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평소에는 한국 시를 못 읽어왔고 러시아 시만 읽어봐서 그런데 그 시를 읽은 다음에는 생각이 바꾸고 이제는 한국 시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번 행사는 지난 2010년부터 윤동주의 아름다운 시 세계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에서 시 낭송회를 열고 있는 전주 기전대학이 마련했습니다. 해외에서 열린 건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읊으면서 윤동주의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더래요. 윤동주 시인이 당시에 나와 같은 마음이었겠구나라는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야 정말 여기 와서 이렇게 신앙송대회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좋은 일이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문학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시 낭송회는 내년에도 국내외 학교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전북도청을 방문해 AI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차단 방역의 핵심은 현장에 있다며 전라도와 시군이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AI 방역 인력의 피로감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걱정된다며 방역 인력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AI가 발생한 축산기업 계열 농장의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해당 계열사 사업장 전체에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계열사에 소속된 전 농장에 대해 일제히 AI 검사를 하고
사전 방역이 허술했는지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계 문제로 전승 활동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수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 조교 등은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나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가장 아래 단계인 이수자는 재료비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8%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도단위 지역교육청 가운데 경북, 전남과 함께 교육비 부담 경감 부문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 내실화와 학교 폭력, 교육 현장 지원 등 나머지 6개 분야에서는 우수 교육청에 뽑히지 못해 5개 부문에서 우수 교육청 평가를 받은 전남과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익산시가 동물복지형 축사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부터 허가를 신청한 산란계 농가는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농가의 경우 동물복지형 축사로 시설을 개선할 경우 3천만 원 한도에서 5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물복지 인증 신청 농가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전라도와 남원, 장수 등 7개 시군이 오늘 장수 봉화산 치제에서 전북가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도와 이들 시군은 전북가야 선포식을 계기로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과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고분과 제철, 봉수 등 약 690개의 가야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부채와 자수, 한지 등 다양한 전통 공예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진안 마이산 명인 명품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부채동과 자수동, 한지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된 마이산 명인 명품관은 전통 공예의 명인들이 공예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작품을 전시 홍보해 마이산의 신비한 역사와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명인명품관 개관에 맞춰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마이산에서는 제1회 마이산 소원 빛축제가 열립니다. 드론 축구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2017 코리아 드론 축구 페스티벌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주시 드론 축구단 등 드론 축구단 32개 팀이 참가하는 드론 축구대회와 드론 장애물 경주대회, 드론 코딩 대회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